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혹시 길을 걷다가 혹은 지하철을 타다가 버스를 타다가 한 70세, 80세 이상 되는 어르신을 얼마나 마주하나요? 우리는 왜 길거리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마주할 수 없을까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일본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진짜 일본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언젠가 실버 그 콘도가 있어요. 그분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만 사시는 콘도 앞에 앉아 있는 그 어르신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언어가 제가 일본어는 몰라요. 그래서 별로 말은 못했지만 여기 혼자 사냐? 라고 여쭤봤더니 한국말로 여쭤봤죠. 물론 그분도 한국말을 모르시는데 하여간 그래도 말은 해야 되니까 바디랭귀지 가장 많이 쓰는 게 여쭤봤더니 여기는 다 원룸밖에 없다. 한 사람씩 산다. 국가의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기초수급을 받는 어르신들만 모여 사는 그 콘도였어요. 거기서 어르신들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다니면서 제가 일본 가면 타마데를 되게 좋아하니까 타마데가 이제 슈퍼에 이제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버타운도 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귀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게 일본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제가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길거리를 보면서. 어르신들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래도 6, 70대까지는 아직은 더러더러 보여요. 그런데 80, 90 이런 어르신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8천 이러던데 8천으로 잡아보자고요. 8분의 1이에요. 즉 길거리를 가는 8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령인구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령인구를 보지 못하잖아요. 왜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가족 요양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1.5시간 받는 분을 만나서 참 그나마 화가 나긴 했지만 1.5시간이구나 반은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도 아니고 3분의 1을 준다고 합니다. 1시간 2급 장애인 등록된 그 2급 어르신들에게 2등급 어르신들에게 1시간을 주면 어쩌자는 거죠. 하루 24시간인데 1시간만 가족 요양 수당으로 인정할게. 나머지는 네가 효를 실천해. 가족이니까 네 책임도 있잖아. 네가 부담해야 돼. 그런데 그 부양하는 가족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돈을 벌어야 돼 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1시간 30만 원 정도 그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도저히 이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잖아요. 이것저것 2급이면 기저귀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기저귀 값만 해도 10만 원 정도를 들어갈 텐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일하러 갈 수도 없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텐데 혼자 물론 개인이지만 하여간 이런 애로가 있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요양원에 보내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요양원비를 감당한다 하더라도 내 생활비는 나오겠구나 라고 결정을 할 텐데 이 어머니가 딸내미와 있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요양원에 가서 전혀 낯선, 물론 익숙해지긴 하죠. 우리 어머니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자기가 사고가 났는데도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친근감을 느끼는 게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딸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어머니를 포기하고 요양원에 보내는 순간, 모시게 되는 순간 국가는 딸에게 지원했던 30만 원 대신
200만 원이라는 돈을 요양원에 보내야 돼요. 이 대상자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만 오롯이 생각해 보자고요. 딸이 보호할 때와 낯선 요양원에 있을 때 어느 게 좋을까요? 그래도 딸은 휠체어를 타고 동네도 한 바퀴 돌 수 있고 힘든 어머니를 부축해서 가까운 편의점에도 갈 수 있지만 요양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문 꼭 닫아놔요. 특히나 2등급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내려올 수도 없죠. 요양보호사들이 프로그램 할 때 그때도 가긴 가겠죠. 나가긴 나가겠죠. 거실까지. 바깥 공기, 프레시한 그 공기는 상상도 못하죠. 물론 창가를 통해서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그 외부 공기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로 요양원은 환풍기로 돌아가고 겨울에는 특히 공기 쏠 수 있겠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내 가족과 보내는 그 어르신이 진짜 행복하고, 제가 가족 요양급여를 일반 타인 요양급여, 제가급여 정도로는 적어도 맞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 제3자의 요양급여 정도로는 해줘야 집에 오래 계실 것이고, 이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면 당장 200만 원을 보충해줘야 된다니까요. 20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80만 원 지원하는 게 훨씬 국가로 볼 때 이득인데, 왜 그렇게 가족 요양보호한테 짭짤하게 정말 짠소금처럼 하셔가지고 요양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8만 5천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9만 개 잡자고요. 평균 잡아 한 요양원에 50분의 어르신이 계신다면 9, 45, 45만의 어르신들이 요양원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들 물론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요양원에 묶여서 통제되고 감독되고 갇히는 것보다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잖아요. 내 집에 내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따끈따끈한 밥 냄새도 맡으면서, 드실 수 없으면 냄새라도 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이라면 따뜻한 밥 지어서 입에 한 알쯤은 넣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게 국가적으로도 훨씬 이득이고, 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가 그냥 연장되는 수명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